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취업 비사를 위해서 아주 귀한 걸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민지 노무사님 그리고 신동원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노무사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노무사 분들에게 궁금한 점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의 궁금증, 노무사가 답한다. 오늘의 주제, 취준생의 궁금증, 노무사가 답한다입니다. 뭐 말 그대로 취준생들이 궁금해했던 거를 오늘 이제 노무사 두 분께서 대답을 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아주 알찬 것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무사를 만날 때 이 점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상담 받으러 가셨을 때 명함을 주고 받으실 거예요. 네네. 예, 그 명함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명함에 노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사무장이라는 직함이 쓰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차이가 있나요? 사실 대리권은 노무사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을 처리하실 때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 아니면 사실관계가 좀 달라져서 다르게 파악이 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장님들은 대리권도 없으시고 사실상 법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부족할 있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주셔서 꼭 노무사한테 맡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원 노무사님은 뭐 있을까요? 이 점 기억해야 될 점? 일단 노무사를 찾아간다는 건 특히 회사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노동자분들이라든지 노동조합에서 특히 관련된 일인데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잖아요. 물론 꼭 노무사한테 대리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법원까지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대부분의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기 전에 상담을 꼭 한 번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사민지 노무사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부터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겠는데 하는데, 이게 어느 뭐 구제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진정을 넣은 이후에는 수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안 맡기셔도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반드시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괜히 전문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카더라 통신도 많고,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전문적인 뭐 글들도 있지만, 이게 또 자칫 가짜 뉴스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상담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사민지 노무사님은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상담이 있을까요? 제가 근로자 상담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예, 보통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그 퇴직 조항에 퇴직을 하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한 달 전에 꼭 말을 하고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 때문에 저 지금 당장 관두고 싶은데 관두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요.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어요. 네. 근로자 너가 나감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손해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근로자 한 분 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진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퇴사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사회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한 달 전에 퇴직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동훈 노무사님은 뭐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아무래도 좀 유튜브 이런 것도 좀 하다 보니까 뭐 노동 관련된 질문들도 많지만 정말 취업 관련돼서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좋나요? 이런 걸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취업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좋나요? 사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대신 꼭 피해야 할 회사는 있습니다. 예, 이제 공고들이 막 나오고 막 원서를 쓰고 하다가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 아니면 면접 합격한 후에 언제부터 일하러 오세요 할 때 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번 체불, 소액 체불하면 그런데 명단이 안 올라가고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큰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한 번의 실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좀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건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는 회사는 피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알람으로 뜨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이제 어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정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보여요. 찾기 쉽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이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 이 두 쪽 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를 뭐 공격하는 직업이 아니고 근데 뭐 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야 내가 정말 이런 여러 상담을 해봤지만 야 이건 좀 별로다 하는 그런 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최악의 사업주 유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부당해고가 안 예. 되니까. 근데 사실 정당한 이유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어떤 들면 경우가 있을까요? 예, 제조업인데 머리를 감지 않았다. 화장을 왜 안 하냐? 좀 꾸미고 다녀라.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해고를 하신다던가.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예. 명분이 아니 본인을 제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널 좀 제조하고 다니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근데.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해고가 돼서 부당 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더 들어가면 다양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사유까지 넣어가면서 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자르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무슨 뭐 없냐 이제 네. 이유를 찾다가 이제 네. 찾다 이제 그런 이유까지 찾은 것 같은데 야 그건 좀 최악의 사업주 유형이네 진짜. 뭐 있을까요 우리? 저는 반대로 좀 노동자분께서 찾아왔을 때 상담했을 때부터 머리 아팠던 적이 있어요. 반대로 최악의 노동자. 예, 이게 얼마 전에 한 분도 아니고 네네. 두 분이나 거의 유사한 케이스로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싸우고 퇴사를 하셨는데 그냥 퇴사를 하시면 괜찮았죠. 근데 나오면서 회사에서 이제 업무 맡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무직 분들이라서 하드에 뭐 저장되는 파일들을 홧김에 다 지우고 나오셨네요. 이게 그러면서 회사에서니까 이때부터는 노발대발 나죠. 그래서 회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사실은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 거기에 컴퓨터에 나의 개인 정보라든지 내가 만든 꼭 회사 업무가 아니라도 회사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점심시간에 무슨 포털 사이트 보면서 기사 봤던 로고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몰래 썼던 이직을 위해 썼던 원서를 지우고 나온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업무상 만들었던 우리 고객 리스트, 상담 리스트 이런 걸 싹 지우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되죠. 청구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건 형사고소까지 돼서 형사처벌이 있거든요. 재물손괴죄. 이건 제가 어지간한 경우에는 정말 많이 노동자들 편에 감정이입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너무 명백한 재물손괴죄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저촉한 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최근에 너무 두 건이 연달아서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그게. 근데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때는. 참 그것도 문제네요. 예. 최악의 노동자 유형도 좀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근무 조건이랑 관련해서 불만도 참 급증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채용을 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리고 난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직이었다. 이런 경우도 참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사실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는 거는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청약에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겠니 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볼 게 아니고 이게 채용 절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채용 절차법 제4조에 보면은요. 거짓 광고 등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근데 500만 원 미만이에요. 네, 사실 이게 좀 구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채용절차법에 이 법을 명시한 게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게 몇 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나왔다고 해서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취업 구직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는 좀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아니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난 시험을 받고 그래서 당당히 합격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계약직이야 이러면은 아 이거 무너지죠. 그동안 준비한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 광고에만 접촉이 된다 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로만. 네. 야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로만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가능은 한데 결국 민사잖아요. 그게 또 그거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래도 회사 쪽에는 법무팀이 또 빵빵한 법무팀이 또 있으면은 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야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저는 아직도 지금 영혼이 안 가시는데 예, 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든데 또 이제 채용이 돼도 힘든 게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취소가 됐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런 일방적인 취소 이런 거는 구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받아야죠. 합격을 했는데 일방적인 취소 통보.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다 구제 대상이 됩니다. 아 이건 되네. 예, 이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부당해고로 정확히 말하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채용 내정을 했다가 이게 여기서 취소라는 거 그것도 해고라고 보고 있어요. 아 일은 안 했지만 예, 합격은 했지만 오류가 났어. 전산상의 오류야. 미안 취소 이런 거라던가. 예, 그런 거 다 해고로 보고 있고 해고군요. 그때부터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해고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사유도 정당했는지를 보고 또 절차도 정당했는지 봐야 돼요. 뭐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전화했는지. 예, 뭐 그런 거 전화는 아니고 전화로 안 됩니다. 해고 통지는. 아 그래요? 예,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채용 취소는 거의 서면으로 그런 것들 다 거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도 그렇고 한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99%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면접도 없고 뭐 시험 보는 회사들도 많이 없지만 그 와중에 내가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받았다? 구제를 받을 수 있군요. 네, 이게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에 이게 IMF 때 처음 이런 게 발생해서 법원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건 해고니까 이거 부당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IMF 때 처음 만들어진 사례거든요. 결국 지금 거의 그때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예, 똑같이 구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는다는 거는 그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금전적인 보상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까? 원직 복직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원직 복직이 원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그건데요. 원직 복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임금 상당액 돈으로.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전적으로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원직 복직이 그 최고의 그건데 정말 자리가 없어요. 월급을 줄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채용 갑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두 분 이제 노무사 분들인데 두 분이 좀 겪은 일 중에 이런 갑질 사례가 있어 할 정도의 사례가 있을까요?
채용 갑질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네. 사업주분들이 인턴 근로자분들 채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직고용을 피하고자 이 도급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회사에서 그 인턴직을 채용하고 그 인턴직의 근로자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네. 다 책임 회피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관여 안 했어. 나는 그냥 저쪽에서 구해서 하라 그래서 그쪽한테 넘기잖아요, 보통. 네. 하급 그쪽에다가. 네. 아, 또 하나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네.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시고서 기본급은 2,400, 나머지 600만 원은 퇴직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야, 3천이라고 예. 딱 떡하니 써놓고 예. 자세히 막 이렇게 예. 돋보기로 봐야지 그렇게 또 네. 디테일하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 제 월급이 2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만 원이고 그마저도 나머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냥 퇴직하고 난 이후에 받는 게 퇴직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은 2,400만 원인 거죠. 어쨌든 이게 합법이니까 이렇게 다 적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지만 편법으로 어쨌든 편법인데 다 예. 구제는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 구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사실 이게 도급이라고 하지만 보면 파견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런 회사가 파견업 허가를 받았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 도급받는 회사가. 이게 거의 사실 걸고 넘어지고 노동부까지 가면 불법 파견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이제 직접 고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개별 그게 여러 명일 때는 같이 싸울 수가 있는데 한 명, 특히 인턴. 그게 힘들어. 인턴 직원들은 나이는 어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우기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불법이고 싸우면 질 걸 알아요, 사장님도. 내가 지는 건 알지만 안 하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약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이용하네요. 예. 그렇군요. 혹시 그 우리 신동원 노무사님은 좀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좀 중견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똑같아요. 사실 거의 채용 광고에서는 5천만 원이다라고 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이제 가끔 대부분 구직자들이 면접 자리에서 연봉 못 물어보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사를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입사 첫날 막 쓰는 경우가 좋지만 대부분은 처음엔 그냥 어영부영 뭐 신입 교육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일하다가 첫 월급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때 막 부랴부랴 쓰잖아요. 그 근로계약서 쓰면서 뭐 이제 통장 사본도 받고 뭐 이제 주민등록증 등본도 받고 근데 네네. 그때 돼서 보니까 4천이야 연봉이. 이거 어떻게 1,000만 원 어디 갔어? 진짜 1,000만 원 어디 갔어? 전원이 다 똑같대. 심지어 동기가 한 20명인데 다 그래. 어. 근데 이미 한 달 일을 했잖아. 네. 월급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사인을 하는 거죠. 참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또 약자잖아요 신입이면 거기다 대고 아 1,000만 더 줘요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다른 사람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사인해야 되니까 사인하는 순간 이제 계약서가 이제 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경력분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신입. 또 약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또 그 절실함을 또 이용하네요 정말. 줄 건 제대로 주고 일을 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또 채용 갑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여러 힘들게 합니다. 네, 많이 힘들게 하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실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4대 보험 관련된 정부 지원금들이에요. 네네. 뭐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었으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다들 받으시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데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네.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업 크레딧이요? 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는 실질적 분들에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예, 그 기간 동안 75%는 국가에서 내주고 25%는 내가 내고. 네, 하지만 그 기간은 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보통 직장 가입자들은 50대 50으로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50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25%를 나라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총 75%를 해주고 난 25% 내고 예, 근데 난 25% 내지만 내가 내는 이것도 다 기간으로 다 쳐주고 네. 그걸 실업 크레딧 네. 그럼 이거 쭉 해주나요? 내가 계속
실직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장 12개월. 네. 그러네요. 그래도 뭐 많이 좀 부담이 들겠어요.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일단 실직했을 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연금 이런 거보단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 사실 물론 내야 되지만 그렇죠. 뭐 일이 없으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네, 수입이 없는데 문제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일단 절반을 내주고 심지어 이제 월급 가지고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실직을 하게 되면은 100% 먼저 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지역 가입자가 돼서 이게 줄어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니면 피부양자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게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진 않지만 비싼 건 아니지만 뭐 차도 있고 막 이러면은 네, 재산도 있고 예, 그러면. 재산도 있고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 건물을 내려고 집 팔고 차 팔아야 돼요. 근데 제일 부담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게 1년 동안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은 그래 신청하면 전에 회사에서 내던 금액 딱 그것만 내. 유예 제도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내가 이제 저도 좀 특수직이잖아요. 프리랜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이런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야죠. 네.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 반증이죠. 네,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수입이 괜찮다라는 얘기니까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요즘까지 정말 힘들 때 이런 또 실직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힘든 일 자체가 없어져야겠지만 코로나도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고 좀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좀 취직도 좀 잘 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말입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지금 취준생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두 분 모두 신입사원 채용을 또 해보셨을 텐데요. 노무법인을 지원할 때 이런 신입사원, 눈에 띈다. 일단은 뭐 제가 그 법인 운영하고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은 이 사람 뽑아야겠는데가 아니라 넘겨야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법률 전문직이잖아요. 특히 법률 서비스직이고 상담이 기본이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력서에는 그래도 붙으셨으면 그래도 좀 머리도 좀 단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당히 하고 그래도 옷이라도 좀 단정하게 입은 사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티셔츠에 산발 누가 봐도 그 지하철역에서 찍은 사진 그건 너무 눈에 띄어요. 물론 이제 외모지상주의도 이제 없어지고 했지만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의 어떤 얼굴이고 한데 물론 그런 개성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무법인 취업할 때 뭐 창의성이 중요한 데는 얼마든지 그런 게 그렇죠. 가능하죠. 저희 개그맨 시험은 뭐 사진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게 찍으면 제기입니다. 우리 막 진짜 막 개성 있게 찍거든요. 뭐 제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직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소한 노무법인 정도는 조금은 단정하게 와라. 잘 들었습니다. 3인지 우리 노무사님은 눈에 띄는. 그러니까 신입 노무사님들 채용할 때 보통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세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유양식이어도 너무 자유롭게 주시면은 좀 사실 저희도 좀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문서 작업 능력이 혹시나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를 요구했다고 하나만 내지 마시고 한글 파일에 이력서 그리고 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PPT라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면은 확실히 좀 돋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내라는 것만 내지 말고 약간 내가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첨부해서 파일 첨부해서 이렇게 내면은 오호 이런 능력도 있네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붙었어요. 본인의 어떤 또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꿀팁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노동 상담 해가지고 전화번호랑 그날의 담당 노무사님 성함이 적혀 있어요. 그쪽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간단한 상담 받아보시면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면 노무사를 상담하러 노무법인에 찾아가시고요. 뭐 그냥 전화 상담만으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 상담은 무료로 좀 진행이 됩니까? 네.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요? 네. 네. 또 우리 신동원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께서 노무사 찾아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무사는 여러분 근처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털에서 딱 내가 사는 동네 아니면 우리 회사 근처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노무사들이 다 무서운 분들 아니고 저나 여기 있는 삼인진 노무사처럼 다 어느 정도 말씀도 잘하고 여러분들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부당한 건가 아닌가 이것조차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례들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성희롱, 이제 피해자가 이게 내가 당하는 게 성희롱이 맞나?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 내가 당하고 있는 게 괴롭힘이 맞나? 괴롭힘인 걸 알면 뭐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끙끙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뭔가 회사에서 애매하게 우리를 탄압하는 것 같기도 한데 탄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면 저희가 100%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부당한 겁니다. 라는 건 저희가 상담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보면 사실 똑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공감은 해드릴 수 있지만 답은 못 내드리잖아요. 그렇게 끙끙대지 마시고 이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그거 한번 오셔서 확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특히 저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SNS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종로 노무사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 삼인진 노무사입니다. 만나기 힘들겠다, 찾아가기 힘들겠다 하면은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에 댓글을 다신다든지 뭐 오픈 카톡 이런 거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전엔 반드시 찾아가야 했는데 요새는 비대면 뭐 SNS를 통한 것들 많거든요. 뭐 DM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럼 유튜브를 계속 또 예,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취업비사 유튜브에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알고리즘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이 겨울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따뜻한 봄날이 마음도 몸도 따뜻한 봄날이 곧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